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만우고요.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장 미 증시 CPI가 9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했고 2021년 이후에 첫 5%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0.85%로 가장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충격이 좀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연준이 3월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일부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SVB 파산과 관련해서 인상 중단을 주장을 했고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전망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던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계속해서 경계감을 갖고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0.2% 낮게 예상 체결지수 만들고 있는 코스피고요. 2,545.42포인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2,55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좀 내려오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보면요. 0.72% 코스피보다 조정폭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884.12포인트 출발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오늘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면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와 LG화학까지 모두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요. 전일장에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15% 또 마침 그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줬던 삼성전자였는데 0.15% 조정 나오면서 65,900원으로 오늘 시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반도체 한파의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만의 TSMC도 감산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1위는 단연 TSMC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신공장 건설 속도를 늦춰가면서 TSMC도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서 신공장 건설하려고 했던 부분은요. 28나노 그리고 차세대 2나노 신공장이었는데 이 두 부문을 모두 잠시 좀 내려놓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는 20일이 또 TSMC 실적 발표하는 날이니까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TSMC를 통해서도 힌트 명확하게 얻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 최근의 주가 오늘은 좀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증시 8에서도 짚어드렸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일 상승부를 켜고 있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소식이 들려오게 만드는 근원지는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올해 초에요. 차세대 CPU 사파이어 레피즈를 출시한 바가 있는데 해당 제품이 DDR5를 지원하는 최초의 서버용 CPU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함께 탄력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감산을 결정하고 또 인텔발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오늘 흐름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의 여파를 좀 받아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보시죠. 전일장에서 1.63%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0.44% 추가로 조정받으면서 89,900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연기금이 이달 들어서 651억 원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766억 원어치 순매수세가 들어온 SK하이닉스였고요. 자, SK하이닉스 디램 감산 효과도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속에서 반도체 업황에
혹한기를 좀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디램 생산량이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달 들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죠. 지난해 4분기부터 실질적으로 감산에 들어갔던 SK하이닉스였는데 이제야 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램 전체 생산량이 전년보다 약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최대 20%까지 감소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최근에 계속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외화 해외 교환사채 2조 2,371억 원 규모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12일 또 어제 공시가 나왔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데 전일장에서는 1.48%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0.25% 강보합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80만 2천 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항체 전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라리스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서 스위스 아라리스에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삼성물산과 함께 구성한 1,500억 원 규모의 펀드고요. 스위스 바이오 기업인 아라리스 바이오텍인데 아라리스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고 하는 흔히 이 ADC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DC를 구성하는 링커에서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R&D 쪽에도 인력 그리고 자금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CDMO라고 하죠. 이 라인업도 이번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LG에너지솔루션 볼까요?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충격을 받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넘는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0.68% 전일장보다는 조정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 58만 6천 원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특히 지금 시가총액 5위권에선 밀려났지만 삼성 SDI가 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내놨나 봐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삼성 SDI는 2027년이면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보통 2차 전지 쪽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다른 입장이 오늘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실 이보다도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전일 미국 시장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경쟁사의 맹추격도 함께 받아내고 있는 테슬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더 조심조심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0.68% 조정 나오고 있고 LG화학은 전일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비슷하게 하락폭을 가져갔었는데 오늘 좀 낙폭을 보다 크게 받아내네요. 2.84% 낮게 움직이면서 75만 3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하지만 역시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만 시세가 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약품 쪽에서도 현재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봤고요. 6위부터 10위는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는 모두 파란불로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먼저 삼성 SDI 보겠습니다. 1.7%가량 조정받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3.35%가량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오늘 한 번 더 좀 조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한 번 더 신중하게 보셔라라는 이야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그래도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66%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차 20만 원
선에서 조금 못 미친 19만 9,5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전일장 2.89%, 2.39% 상승 나왔는데 오늘은 2.83% 조정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빠르게 볼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조정 나오고 있고 LNF도 4.41% 오늘 크게 상승폭, 하락폭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AB는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은 불안한 출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장에는 상승하는 종목들 있기 마련인 만큼 오늘도 더 꼼꼼하게 개장 시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9시 21초 지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또 한 차례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6% 상승하면서 1,325원대에서 환율 움직이고 있고 양시장 출발했는데 모두 낙폭 보여줍니다. 코스피 0.62%, 코스닥은 0.57% 낮게 움직이면서 코스피 2,53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85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어떤지 역시 좀 화면 통해서 만나봐야 될 텐데 최근에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형주들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 상황 어떤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1%가량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69%, 삼성 SDI 1.83%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68% 조정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파란빛 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의약품 강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2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 좀 받아주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인데 셀트리온 0.73%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2.45%로 의약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단연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분위기가 지지부진하겠다라는 것이 시장 지도를 통해서도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하이브,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에서 다뤘던 종목이죠.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카카오 크래프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운수장비 보시면 그나마 좀 주가가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기아는 0.58% 조정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조금은 표정 엇갈리는 모습 보여줌에도 아주 큰 낙폭, 아주 큰 상승폭도 보이지 않는 모습 운수장비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개장 직후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자, 코스닥도 상황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큼직큼직한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게 보이네요. 에코프로가 5% 조정받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35%, 지금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해서 3.99%까지 줄어들었는데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파란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LNF는 1.69%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 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화학도 보겠습니다. 오늘 표정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성일하이텍 그리고 나노신소재 모두 강하게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첨보, 엔캠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연구개발 지금 섹터로 보시면 알테오젠 오늘 강합니다.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타바이오, 티움바이오, 고바이오랩 모두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부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 짚어봤는데 오늘 확실히 좀 전일장에 비해서는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함께 들어오고 있는 모습 코스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자, 자세한 수급 동향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어떤지 저희 강관우 앵커와 함께 또 짚어봐야겠죠. 자, 강 앵커님, 지금 개장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약하게 이제 시작을 했네요. 이제 업종별로 좀 보니까 철강금속 그리고 비금속 강물 이쪽이 좀 안 좋은 모습이라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거고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플러스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숏을 공매도를 미리 쳐놨다가 장 초반에 지금 공매도를 이제 낮은 가격에 사면 자기들은 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338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진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미리 공매도를 해놨던 거를 좀 미리 차익 실현을 하는 거 아닌가. 공매는 주가가 떨어지면 차익 실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52억 사면서 마이너스 0.6, 0.4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47억 사면서 지금 약보합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뭐 현대차, 기아차 계속 강했습니다만 오늘은 약보합권에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좀 많이 떨어지네요. 3.8%. 지금 프로그램으로 274억을 지금 폭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3.7%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와가지고는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을 180억 그리고 에코프로를 317억 이렇게 기계적으로는 사는 모습입니다만 아마도 공매도를 커버하는 그런 물량 아니겠느냐. 주가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8% 이렇게 각각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NF도 약보합권에 마이너스 0.4%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종목을 보면은 전기차 쪽 이렇게 제가 어디가 많이 떨어지나 이렇게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7%까지 더 이제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 나노 신소재 6% 점점 밀리네요. 이수화학도 마이너스 5.8,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5, 코스모 신소재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 4.8%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세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AI 대 인간에서 저희가 이제 이쪽 AI하고 로봇 이쪽도 짚어드렸었는데 오늘도 전체적으로 약세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주항공도 얼마 전에 저희가 다 이렇게 훑어드렸습니다. 오늘 약하게 좀 반응을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시장 개입을 크게는 안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일부의 쇼커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강관우 앵커님께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통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시장의 화두는 과연 2차 전지주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지금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이수화학, 에코프로 BM 순으로 전반적인 약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일단 외인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코스피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자 이렇게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그 매수세를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뭐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매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급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0.35%, 코스닥은 0.91%까지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오늘 좀 차분하고 조금은 약하게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특징주 있기 마련이겠죠.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만 실시간 특징주 오늘도 역시 짚어드려야겠죠. 자, 월요일에 못 뵀는데 오늘 뵙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어받고 있는 듯하고 네. 또 CPI가 오랜만에 그래도 둔화되는 모습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네. 5%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조정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하루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저께 미국 시장 최근에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미국 시장의 그 지표 발표할 때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배드 이즈 굿이었는데 최근에는 배드 이즈 배드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고용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시장이 흔들림이 있었고 어저께도 CPI는 좋았습니다만은 근원 물가 코어 CPI에 대해서의 어떻게 보면 코어 CPI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다 보니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걱정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상승폭을 하락했다가 이제 하락을 만회했습니다만은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2차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종가 저가 수준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이미 앞에 그 전에 회의에서 다 공개됐던 내용이지만 어찌되었든 경기가 좀 하반기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실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실망 매물을 좀 쏟아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대거 하락을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지금 1.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에코프로 BM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하락세 2차 전지 섹터들 코스피도 0.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5% 하락하고 있고, 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등등이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초에 강했었던 자동차 섹터도 조금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를 좀 누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락은 약간 뭐 꼭 미국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흐름들이 이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너무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유창희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안 좋은 지표도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안 좋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으로 이어가던 흐름이 이제 좀 성격이 바뀌었다. 안 좋은 지표를 안 좋은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서 주가에도 역시 하락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시장이 지금 제일 주목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FOMC 의사록에서 발표가 된 경기 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 우리 시장 그런대로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세가 다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자 그런 만큼 오늘 시장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매도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장 시황 유창희 대표님께 한 번 더 들어봤고요.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양시장에서 포착된 10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에서 추출된 종목들입니다. LG전자, FNF홀딩스, 유니온, 한신기계, 롯데관광개발 5종목 만나보셨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하이드로 리튬, 알테오젠, 미코바이오메드, 제일바이오까지 총 5종목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LG전자, FNF홀딩스, 유니온, 한신기계,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서는 유창희 대표님 과연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특징주 5종목 중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LG전자 흐름들이 최근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좀 한 2월 달부터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하면 시장이 좀 치여가면서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잘 수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어떤 기대감들 증거사 예상치만큼 나온다라면은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죠. LG전자가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장 부품 쪽에서의 어떤 수주 잔고라든지 성장 모멘텀 이런 걸 본다라면 약간의 어떤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매물대 완벽히 돌파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12만 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뭐 그 제주도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주가 자체가 다른 리오프닝이 올라올 때 오히려 롯데관광개발은 좀 크게 좀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지난번 그 10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큰 조정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그 여전히 그 자금에 대해서의 어떤 불안감, 롯데건설 관련해서 어떤 자금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리오프닝이지만 좀 제한된 흐름들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좀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원전 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의 매세가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반영이 된다라면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주가는 아주 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에 원전주들이 중소형 원전주들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 한신기계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서 2종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LG전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방점은 LG전자에 조금 더 찍어주신 것 같아요. 지켜보면 좋을 만한 시점을 현재 지나고 있는 LG전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실적 면에서도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LG전자 오늘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해 주셨고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롯데건설과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흐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롯데관광개발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좀 봐야 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이드로리튬, 알테오젠, 미코바이오메드, 제일바이오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특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제 또 마침 원숭이 도창 관련주가 갑자기 좀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 코스닥에서는 유창희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서의 흐름을 주도하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가 경영에 좀 복귀를 하면서 뭔가 기업을 조금 다잡는 분위기가 좀 있죠. 일단은 기업 분사한 것을 다시 재결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대규모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4월달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한 12% 정도 강세를 시현했고
오늘도 5%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의 흐름들을 좀 이어간다라면 전 충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가 어딘지를 좀 보고 시장의 그 종목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처음에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3월 초에 서정재 회장의 복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2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야 시세가 좀 붙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10만 원 돌파를 성공을 한다. 10만 원 돌파를 성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움직여 준다라면 당연히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여기서 10만 원 돌파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해서 못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기간 조정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업을 보기 전에 셀트리온 제약을 좀 같이 동시에 좀 눈여겨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이제 제형 주사,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시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올해 좀 바이오 의료 혹은 제약 섹터에서 어떤 관심의 화두는 원격 진료 쪽입니다. 원격 진료가 좀 확대가 된다라면 이런 피하 주사의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스스로 주사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격 진료가 확대가 된다라면 이런 환자분들도 피하 주사 같은 걸로 처방을 받아서 스스로 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초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한 일주일 정도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상승이 약간 둔화됐을 때 상승이 꺾이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2차 상승을 좀 준비하는 구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알테오젠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5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아직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차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다시 6만 원대까지의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약간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뭐 진단 키트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원숭이 두창이 과연 코로나처럼 확산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관련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정부가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올라왔을 때는 저는 그동안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원숭이 독창이 뭐 엄청나게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대부분의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 에코프로가 지금 다시 한번 잠시만요. 아까 한 10%대의 조정까지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한 8%대, 8.5% 조정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6.7%, LNF가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10%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저께 좀 1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오늘 그것을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5만 5천 원 이상으로 돌파를 못 시켜준다라면 결국엔 매물 부담감을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5개 종목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창희 대표님이 강조해 주신 종목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인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신다면 셀트리온 제약 함께 보시면서 10만 원 돌파 여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이야기 나눠보는 따라가 마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인터로조인데요. 인터로조 오늘 1%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는 충분히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인터로저는 미용 의료 제품 시장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 컨택트 렌즈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외부 활동이 이제 늘어나죠. 물론 이제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이제 벗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서서히 벗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렌즈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인터로즈의 최대 매출처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컬러 렌즈 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40%를 일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세대 컨텐츠 렌즈 관련해 가지고 인터로저가 지금 미국에서의 임상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의 렌즈 시장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요. 시장 규모만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6조 원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은 우리나라의 렌즈 시장의 3,50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거의 20배 가까운 18배에서 19배 정도 수준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인터로저는 글로벌 기업에다가 OEM, ODM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증설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장 상반기부터 신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본다라면 최근에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는 2, 3, 4월, 2월달, 3월달 옆으로 행보세를 보여주고 나서 4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1차 상승하고 나서의 행보기,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2차 상승을 좀 준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림이 없다라면 저는 32,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콘택트 렌즈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는 인터로조 일단 따라가고 가격 전략 또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 동양 ENP입니다. 이 종목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저는 충전기 시장은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동양 ENP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전기차 판매가 잘 되니까 잘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기차가 판매가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그 노이즈가 계속 있는 부분들이고 정부가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죠. 작년에 1차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한 몇 군데 충전 기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대비하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 현대차도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따라붙은 게 충전 인프라입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동양 ENP가 상당히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상용화가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정된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충전하는 게 더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캐논 등 거래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요. 또 동양 EMP는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금도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 계속 가져간다라면,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패턴을 보면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모멘텀 작용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6,000원에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동양 EMP도 따라간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거래의 연속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따라가도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아직 충전 쪽은 인프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동양 EMP 주목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하고 30분 지나갑니다. 9시 반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코너 하는데, 오늘은 두 종목 또 가져왔습니다. 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기억해줄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센티멘탈로 두산밥켓, 그리고 펀더멘탈로 주식회사 SK,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밥켓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지난번에 2, 3주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일주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평가도 되면서 분위기도 탔던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이렇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밥켓부터 좀 보겠습니다. 두산밥켓 최근에 주가 행보를 보시면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그 기계업종 주들하고는 완연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겨우 현대두산인프라코어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슷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이 앞서서 있는 구간에서는 왜 저평가가 돼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주식 대기 물량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KB증권에서 리포트가 4월 11일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타이틀이 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썼네요. 오버행 부담 털어낸 실적 깡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깡패라는 말 여기저기 그냥 막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버행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 걸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버, 위에, 행, 걸려 있는 거니까 위에 걸려 있는 대기 물량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담을 털어냈다. 어떻게 털어냈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물량 부담을 11월에 그리고 금년 3월에 털어낸 게 여기 11월 말에 한번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3월 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블락으로 대규모로 서로 이렇게 사고팔고를 하면서 물량 부담이 없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차분하게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어제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8% 올라갔으니까 오늘 장 좀 빠지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TYM 농기계 업체잖아요. 이 회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밸류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무상증자 5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밸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두산밥켓은 이렇게 중소형주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기 물량 때문에 할인을 받았던 게 이제는 이제 완화가 됐고, 이제는 그 걱정은 덜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큰 데잖아요. 8.6배, 시장의 13배보다는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8.1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펀드 매니저들은 좋아합니다. 펀드에 들어서 담기가 아주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가총액도 크고 해가지고 뭐 기계업종을 사고 싶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두산밥켓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제 가져온 건데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렇게 주택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대형이나 중형 이런 것보다는 소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산밥켓은 미국에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PER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7.9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목표 주가 괴리율로 보셨을 때도 현재 25%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게 목표 주가거든요.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대량 거래를 한 다음에 목표 주가가 한번 이렇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현재는 58,000 부근에서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가 아직도 25% 정도는 남아 있구나. 이런 룸이 있다.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두산 밥켓을 보시면 돼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일단 두산 밥켓 어제 기계업종에서 오늘도 기계업종에서 골라와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펀더멘탈 쪽은 사실은 기본기가 좋고 저평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종목을 제가 골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디게 가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큰 그 분위기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노트를 해놓고 주목을 하셔도 좋을 그런 이제 주식이고요. 오늘 그 제가 이 실체스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회사는 그 SK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LG 주식회사 LG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공시가 나와가지고 그 주식회사 LG 주가가 9% 넘게 이렇게 폭등을 한 바 있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실체스터 인터내셔널이라는 아주 영국계 펀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분 공시를 5% 넘겼다고 해가지고 지분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LG의 지주 회사잖아요. 이렇게 9% 올라가면 어떻게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지주 회사를 얘기할 때 그 회사의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가지고 할인율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9%가 올라가니까 할인율이 확 줄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주식회사 SK를 생각을 한 겁니다. 최근에 SK 그룹주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SK도 그렇고 SK 스퀘어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들을 잇따라서 내놨다. 근데 그 제일 상단에는 어디가 있다? 그룹의 지주사인 SK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보시면 되고 이 NH증권에서 4월 12일자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금 흐름도 괜찮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도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레벨업,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시장은 올라와 있는데 주식회사 SK 주가는 9% 빠져 있다.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도 있었고 해서 NAV가 오히려 이 회사는 올라간다. 그리고 NAV 대비해서 할인율도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 NAV 대비해서는 지금 할인율이 60%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할인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표 주가 대비해서도 69%의 괴리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표 주가 괴리율 할 때 아까도 두산마켓 할 때 제가 25%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도 거의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69%의 괴리율이니까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시장의 변동과 상관없이 꼭 기억하시고 보셔야 될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최근에 자사주 소각 공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총의 1%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고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가져올 때 항상 이쪽 왼쪽 영역에 고평가, 이쪽에 저평가 영역이다 했는데 SK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예요. 특히 SK그룹주 대비해서도 가장 저평가고 전체적으로 지주회사 대비해서도 아주 현저히 저평가된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두산 밥켓, 펀더멘탈 주식으로 SK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산 밥캡과 SK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미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28%, 코스닥은 0.89% 조정 나오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은 개인 매물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1,32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끝까지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